제 머리도 지금 막 달그락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일이죠?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시는 카리니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법한 현상들이 아닐까 합니다. 찰칵! 여러분, 여기 검고 단단하고 방진방적도 잘 될 것 같은 뭔가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뉴페이스가 보이시나요? 바로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캐프로인데요. 저랑 잘 어울리나요? 오늘의 캐프로는 캐논 코리아의 CS팀에서 근무하는데요. 캐논 서비스 센터의 이야기와 장비 관리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캐프로님. 반갑습니다. 우리 유저들께서 평소 궁금해하지만 잘 모를 캐논의 서비스 이야기 재미있게 풀어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해 볼까요? 캐논 CS 센터 방문 이후 탑 5. 정확하게 5가지 순위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보다는 서비스 센터 방문 빈도가 가장 높은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클리닝입니다. 같은 물건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투명도 달라지죠. 특히 내부 클리닝이 정말 중요한데요. 카메라는 작고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진 섬세한 전자기기죠. 외관은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쉽지만 바디 내부 및 렌즈 내외부는 직접 클리닝보다는 엔지니어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논 유저분들도 이 점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클리닝을 위해 방문하시거나 험한 촬영을 마치고 센터에 들러 클리닝 서비스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저처럼 섬세한 렌즈는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종합진단입니다. 중요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앞두고 전체 점검 및 기계적 물리적 조정을 받아 제품을 최상의 상태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중대한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장비 결함으로 촬영을 망칠 수 없으니 사전 점검 차원에서 종합진단을 이용하십니다. 세 번째, 일반 수리 충격입니다. 충격에 의한 고장으로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속상하죠. 넘어짐, 낙하, 교통사고 등 원인이 다양합니다. 충격 방지를 위해서 스트랩을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마음 아프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캐프로님 언제 스트랩을 제대로 체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노후 부품 교체입니다.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이얼류와 고무 그립부 같은 손이 직접 닿는 곳인데 사용 빈도가 높고 물리적 접촉이 많아 변형 혹은 손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침수입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방문 빈도가 높습니다. 물에 빠졌다면 즉시 배터리를 분리하고 가까운 센터 방문 필수 잊지 마세요. 서비스 센터에 카메라 고장이 아닌데 고장으로 잘못 알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주로 고장으로 오해하게 되는 현상들이 무엇인지, 그런 현상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소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유저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터페이스가 쉬워도 카메라 자체의 기능이 복잡 다양해서 기능 설정의 문제인데 기계 고장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센터에 오셨다가 고장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헛걸음에 대한 허탈함과 고장이 아니란 기쁨의 두 가지 감정을 갖고 집에 돌아가세요. 네, 고객 입장에선 고장이 아닌 건 확실히 다행이고 기쁜 일이네요. 그럼 캐프로님, 고장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객분들이 주로 오해하는 상황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카메라 모드 다이얼이 안 돌아가요. 제품 불량인가?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고급 기종을 구매하신 분들이 겪어보셨을 당황스러움일 텐데요. 중국기 이상의 바디 상단의 모드 다이얼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모드 다이얼 가운데에 위치한 모드 다이얼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른 채 다이얼을 움직이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모드가 바뀌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안전핀 같은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렌즈가 고장났어요. 달그락 소리가 나면서 뭐가 움직여요. 제 렌즈도 가끔 막 소리 나고 그러고 제 머리도 지금 막 달그락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어쩔 땐 또 안 나고, 왜 그러죠? IS 기능이 있는 렌즈의 경우 IS 모듈이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메라의 전원이 꺼지면 렌즈 내에 IS 모듈이 움직이면서 달그락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고장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너무 놀라지 마세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카메라의 전원을 오프할 때는 너무 갑작스럽게 전원을 끄기보다는 렌즈가 작동을 멈춘 이후 카메라의 전원을 오프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카메라 전원 끌 때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세 번째 상황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카드 쓰기 보호되어 있습니다 라는 창이 뜨면서 메모리 카드 인식이 안 돼요. 이럴 땐 카메라의 세팅 문제보다는
SD 카드에 홀드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 이건 SD카드에 대한 기본 정보가 없으면 진짜 카메라 고장인 줄 알겠는데요? 원인을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으론 아무리 해도 초점이 안 맞는다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뷰파인더의 시도 조절 장치를 자신의 시력과 맞추지 않았을 때인데, 잘 조작해서 자신의 시력에 맞게 조절하시면 뷰파인더를 통해서 피사체가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아하, 저는 갑자기 시력이 나빠진 줄 알고 안과에 갈 뻔했잖아요. 다른 케이스는 결과물이 항상 초점이 안 맞는 듯 뿌옇다고 하실 경우인데, 이 경우는 셔터 스피드를 너무 낮게 세팅해서 핸드 블러가 생긴 걸 고장으로 오인하셨던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셔터 스피드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그래서 미세한 핸드 블러로 인해 피사체가 또렷해 보이지 않아서 고장으로 오인하시는 경우입니다.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여 핸드 블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 꿀팁 나가나요? 다섯 번째는 LCD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고 꺼져요, 혹은 LCD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입니다. EVF가 적용된 제품일 경우 EVF의 근접 센서에 의해서 화면이 EVF, LCD 간 자동으로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아하. EVF 자동 전환이 불편할 수 있어요. 메뉴에서 설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DSLR 사용하시다가 미러리스 넘어오시는 분들이 초기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사진 찍어놓고 보면 검은 줄이 쭉쭉 가 있어요. 센서 이상인가요? 셔터 스피드와 인공 방원의 주사율에 따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플리커 현상입니다. 셔터 스피드를 일정 속도 이하로 조작하거나 플리커 프리 기능이 있는 카메라의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아,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일곱 번째, 자동 모드로 놓고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갑자기 사진이 밝게 혹은 너무 어둡게 나와요. 이건 무슨 일이죠? 틀림없이 이건 고장 아닌가요? 이 경우 카메라 조작 숙련도가 부족하거나 나도 모르게 노출 보정 값을 조정했을 경우입니다. 노출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워야겠고, 그에 따라서 카메라에 어떤 버튼을 눌렸을 때 적정 노출을 맞출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 이거 사진 기초 용어를 쉽게 정리한 캐논 이지 시리즈를 보면 해결되겠네요. 그럼 여덟 번째, 사진 촬영 후 LCD로 재생하는데 사진이 자글자글 화질이 왜 이렇죠? 하면서 오시는 고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센서 불량의 문제 아닌가요? ISO가 생각보다 높게 세팅되어 있어서 예상치 못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해서 노이즈.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버튼이나 다이얼 조작이 돼서 ISO가 높아졌거나 AV 모드, P 모드에서 ISO를 자동으로 설정했을 때 셔터 스피드 값 최소 값을 아주 빠르게 설정했을 경우에 셔터 스피드 확보를 위하여 ISO가 막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른 방에서 찍을 때마다 사진 색깔이 다르게 나와요. 백 과장님, 이건 어떤 현상일까요? 맞춰보세요. 아, 글쎄요. 다른 방에서 사진 색이 다르다? 방마다 뭐 벽지색이 다르거나 뭐 형광등 색이 다르겠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답은 바로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방언에 따른 색온도의 변화 때문에 색온도에 맞는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대체로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되어 있으면 잘 잡는데 방언의 종류 및 방언의 방향이 다양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제대로 못 잡는다거나 수동으로 화이트 밸런스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색온도가 다른 장소나 장면을 촬영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색온도와 화이트 밸런스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캐논 이지에 있는 건데? 캐프로님께서 소개해주신 다양한 사례들이 카메라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시는 카리니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법한 현상들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매우 궁금한 게 있어요. 계곡이나 바다에 놀러가서 포듀한 나의 장비가 물에 빠지거나 태풍이나 폭우로 카메라가 흠뻑 젖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속상하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가장 좋을까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을 절대로 켜시면 안 됩니다. 전원이 공급되어 회로의 2차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센터로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즉시 방문이 어려울 시에는 최대한 내외부에 물을 제거하고 실리카겔과 함께 보관하다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한다기보다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 기억하면 되겠네요. 전원은 절대로 키면 안 된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CS 캐프로님과 함께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 중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센터에 방문하여 클리닝 서비스나 종합 진단을 받으시는 게 카메라를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또한 카메라가 물에 빠지면 절대로
전원을 켜지 말고 바로 가까운 서비스 센터로 방문해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카메라와 렌즈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아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